뉴스입니다. 2024년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장검 앵커 간의 대담이 이렇게 청문회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단순히 녹화를 해가지고 이례적으로 3일 동안 묵혔다가 방송했다. 그걸 넘어서서 당시의 시기와 형식과 내용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고. 근데 보면은 준비 과정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실과 KBS 모두 KBS가 제안해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진행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입니다. 후보자는 2024년 2월 7일 전후로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현안들이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 직전에 11월 27일 김건희 여사의 그 유명한 명품백 뇌물수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전 국민, 전 국가적 이뤘죠. 모든 국민이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행태를 봤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의 경로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을 때였습니다. 4.10 총선은 2달 앞둔 시점이었고, 그런데 이걸 KBS에 전권을 주고 대통령실이 진행하겠다는 걸 그게 진실된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대담자는 진행, 질문 방식, 형식, 선정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방송법상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운운함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되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실은 방송사 3사 중 어느 매체와 대담을 할 것인지, 대담의 형식은 생중계로 할 것인지, 녹화를 할 것인지, 대통령실이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확인하겠다는데 어떤 자료도 안 내요. 그리고 모두 지금 대통령 비서실, 용산, KBS 모두 쉬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추가 자료 요구를 빗발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낸 대답이 이겁니다. 보도본부와 제작 1본부의 논의를 거쳐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시 박장범 앵커의 직속 상관이자 정상적으로 이 대담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제가 좀 전에도 출석을 요구했던 최재현 통합뉴스랑 국장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답변뿐만 아니고 시청자위원회 효력을 보십시오. 박장범 앵커가 주도해서 했다. 당시만 해도 최재현 국장이 상사인데 후배 직원인 박장범 앵커가 주도해서 했다고 합니다. 공문은 없고 박장범 앵커가 주도해서 했고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답변할 거 있어요? 의원님, 통상 이 보도국장은 뉴스의 책임자입니다. 이건 그래서요. 뉴스와는 별개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통합뉴스는 국장이 이번 대담에는 전혀 같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빨리 확실하게 하세요. 그 다음 질문에서 분명히. 네, 이 프로그램과 통합뉴스룸 국장과는 지시 상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다 좋습니다.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게 넘어지니까 않습니다. 박상현 KBS 노조본부 본부장님 잠깐 좀 나와주십시오. 박장범 후보자의 파우치 대담으로 불리는 이번 2월 7일 대담과 관련해서 요구를 자료 요청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감추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한다고 봅니다. 본부장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이 말에? 네, 대담 진행될 때는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방금 전에 박장범 후보자가 그 통합뉴스룸 국장이 통상적으로 뉴스에만 관여를 한다라고 했지만은 박장범 후보자께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본부장님,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어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송현정 정치부장 진행했던 그 당시 대담과 이 박장범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파우치 대담 결정적으로 어떤 점에서 달랐다고 보십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일단 생방송이냐 아니냐가 제일 컸던 형식은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얘기 들을 때는 2019년 대담 당시에는 진행 대담자를 누구를 할 거냐부터 해서 그 회사 전사적으로 치열하게 논의와 판단을 거쳐져서 대담자가 정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유난히도 이번 파우치 대담이 제작 전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준술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발언이 수차례 나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데도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깜깜이로 진행되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사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대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작했던 부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부서 제작 부서였고 최초의 기획도 대담이 아니라 미니 다큐 형식으로 그래요. 제작을 하는 걸로 최초 기획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접근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려고 한 거군요. 그 부분은 해병대원 네. 순직 사건이 있고 아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나왔는데도 KBS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줍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재형 국장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불출석 사유서하고 시청자위원회 답변을 보면은 본인은 몰랐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거 볼 때 박장범 후보자가 전권을 돌려줬다는 방증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로서는 뭐 이해하기가 힘든 게 통합뉴스룸 국장이 뉴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은 결국 통합뉴스룸 안에 있는 리소스, 결국 자원을 활용하는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모르게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예, 됩니다. 고맙습니다.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께도 몇 개 제가 질문이 많은데 노태영 잠깐 나와주십시오. 정말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 박상은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왔던 게 지금 한번 직제표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박장범 후보자의 좀 전에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해당 대담의 질문은 KBS 본부의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취재부서로부터 취합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행자인 본인이 제작진과 상의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각 부서에서 취합하는데 그 국장인 통합뉴스룸 국장이 모릅니까? 그리고 관여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이 말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저 답변이 잠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예.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취재부서로부터 취합을 한 기억이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취재부서로부터 취합을 했다고 이렇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는 KBS 기자들이 논의를 해서 조그만 파우치라는 그렇죠. 질문을 한 게 아니냐. 예. 라는 것도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저 대답은 저희 그럼 KBS 기자협회장으로서 이 박장범 후보자가 취합했다고 한 거에 대한 어느 부서의 기자분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그런 적이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그럼 거짓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온 거네요. 그러면 왜 이런 박장범 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했다고 보십니까? 모든 걸 결정해놓고 동료, 후배 기자들에게 덤태기 씌우려고 한 겁니까? 그 의식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저런 거를 기억이 전혀 없고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렇게 만약에 저 말대로라면은 KBS 기자 사회에 대한 약간의 좀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좀 문제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어제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박장범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도 기자를 오셨었는데 이렇게 모든 기수의 선배 후배들이 성명을 내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부적절성을 비판합니다. 부적절하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성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노태영 기자협회장도 그 기수에 직접 성명서에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어제 이런 질문에 반성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장 후보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자들은 보통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요. 자기 이름에 대한 무게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기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자들이 495명이 자기 이름을 직접 걸고 몇 명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명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저도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니까 그 무게감을 후보자가 좀 분명히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보수 정부 가운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정부는 예,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역대 보수 정부 가운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정부는 YS 문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IMF를 초래했다는 그 과오 때문에 군의 정치 개입을 영구히 차단하고 하나회를 해체해서 민주주의 시대를 확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아주 과감한 개혁 조치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의 이런 개혁 조치 때 아마 대학생이거나 막 KBS에 입사했던 시기로 보이는데요. 이런 획기적 개혁 조치에 대해서 당시 청년 학생 또는 신입 기자로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래서 94년도 2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어서 하나회 숙청이라든지 금융실명제, 대단한 역사바로 세우기. 개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언제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검찰이 12.12 반란 사태에 대해서 처음에 내린 결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5년 7월 검찰이 성공한 내란에 의해서 새로운 헌정 질서가 창출되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올바른 판단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그 판단이 뒤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기에 잘못된 다시 판단이죠.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 직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법정에 세워서 엄중하게 사형 선고를 포함해서 단죄했습니다. 자, 2024년 올해 7월 31일 방통위는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 구성원으로 MBC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면접도 없이 심의 의결도 없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올해 10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이 모여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니 취소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의결만으로 내린 결정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리고 방통위가 이걸 항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앞으로 2심, 3심 대법원 판결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불법하다고 위법하다고 한 2인 구조의 방통위가 KBS 이사 7명을 선임하고 그 7명의 이사가 박장범 사장으로 교체했어요.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궤변이 올바로 뒤집힌 것처럼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이란 말은 KBS 사장을 뽑든 안 뽑든 쿠데타는 쿠데타다.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은 무효다. 무효는 무효다. 7인 KBS 이사가 박장범 사장을 뽑은 것은
결국 법원이 이제 최종 판결을 하면 KBS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은 윤 대통령과 방통위에 있지요. 또 박 후보자도 희생자가 될 겁니다. 우리 정재권 이사님, 유일형 이사님, 김찬태 이사님, 이상효 이사님 네 분 지금 자리에 계시죠? 지금 그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이사회 7명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 그리고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고 지난 13일 1차 신문이 있었죠. 우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재권 이사님. 그때 주장의 핵심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인 방통위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방통위법에 위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법률 대리인이. 네,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KBS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은 뭡니까?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핵심은 이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 지금 법률 대리 설명하고 있는 걸로 KBS 알고 측 있습니다. 대리인은 그 서면 변론서를 좀 늦춰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재판장은 국회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오늘 청문회 19일인데 오늘까지 이 서면 변론서를 좀 제출해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이 결정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제 오늘 국회는 지금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사법부는 또 네 분 야권 추천 이사님들의 그런 가처분 효력정지 처분 신청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가 오늘 양쪽에 다 추가 변론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지금 남부지원에서 이 심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유효하다, 박장범 사장 임명이 유효하다고 치면 그렇게 한다면 서울행정법원의 10월 18일 판결과 180도로 다른 그러니까 판결과 판결이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2심, 3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언론자유 후퇴와 그리고 상식의 파괴를 막는 결정적인 법원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원, 행정, 입법, 행정, 사법이 입법부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사법부는 이 방통위의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지금 결정적으로 판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합니다. 청문 절차가 끝나더라도 청문회에서 어떤 보고서가 채택이 되더라도 또 안 되더라도 그 결정은 왜냐하면 입법, 행정, 사법은 당연히 분립입니다. 사법부의 이런 절차는 존중돼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보류돼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대한 본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출로는 막혔습니다. 퇴로도 막혔습니다.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직 수행자로서 대통령의 적절한 직무 수행이 아닙니다. 국회는 거대 야당에 의해서 막혀 있고 법원은 지금 2인 방통위가 내린
100가지가 넘는 결정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금 가려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공영방송 장악 밀어붙이기는 그것은 국민에게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입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앞에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잠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임명하셨다면 방통위가 정지되는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법제처가 저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질질 끌어서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태가 안 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여당 간사께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겠냐? 제가 물어본 횟수만 해도 거의 10차례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마이크 드릴 테니까 다시 약속하십시오. 예,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해주실 겁니까? 아니, 주세요. 1분 드릴게요. 아마 여기 저도 그래서 몇두 차례 이야기했지만 법제처의 처사는 참으로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가면은 부다 부 해가지고 끝냈어야지. 그걸 질질 정치권 눈치 본다고 그럴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지난주에 이 시간에 헌법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는 왜 할 일 다 하지 않으십니까? 왜 3명의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 사연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법률상으로 국회가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빨리 정상화해야 되고 5인 체제를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통상 6개월의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통해서 탄핵이면 탄핵, 기각이면 기각해서 5인 체제를 새롭게 발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재판소 노력해 줄 걸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공개 변론 심리에서 공개 변론에서 우리는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갔고 또 국회를 대신한 변호인 또 이쪽에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대리인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구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 국회가 할 일을 국회가 해달라라는 요청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음을 우리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예산은 2인 체제 예산 1인 얘기는 아니 내년 2인 체제 1인 체제로 갈 수는 없고 5인 체제를 복원을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네, 최영두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는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도 사실 국회의 행정행위입니다. 이건 일처리에 대한 판단이고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등의 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겁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인상비평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인상비평적 지적에 대해서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오늘 최영두 간사가 만약에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하겠다. 예, 그 능력과 역량과 약속을 믿고 오늘 당 지도부에 방통위원 민주당 추천목 추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